근육 감소증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굉장히 앙상했잖아요. 암에 의해서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죠. 근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쇠퇴되고, 이것들이 심해지면 내장 기능도 떨어지고 골격근 힘도 빠지고 근감소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풍부한 식단이 중요하고요. 근감소증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 감소증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근육 감소증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근육 감소는 근육이 빠지기 전에 근육 위축부터 와요. 그러니까 근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운동 기능 감각 상실증이 먼저 왔다가 안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근감소증이 오는 시기가 넘어져서 다쳐서 병상생활 했을 때,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근감소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굉장히 앙상했잖아요. 암악액질이라고, 암에 의해서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근감소증이 급속도로 나타나는 거고, 그 외에는 보통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니까 안 움직이다가, 혹은 다쳐서 특정 부위를 안 쓰고 난 다음에 이게 그대로 생활화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근기능이 퇴화된 거죠. 근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쇠퇴되고, 이것들이 심해지면 내장 기능도 떨어지고 골격근 힘도 빠지고 근감소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감소증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근감소증을 중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방법이 바로 저항성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거든요. 이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로서 허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임상 2상 정도에서 다 실패를 하거든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근력 운동이 효율적인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데미지하고, 그러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 퇴화되는 거에 대한 초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근육 기능의 기능적인 그 신경계와 근육이 서로 간에 협력을 이뤄서 움직여줬을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내가 쓰지 않았을 때 퇴화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을 쓰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동을 하는 거라,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퇴화를 막고 근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이런 움직임 신경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근육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약을 먹었더니 근육이 많아졌어. 근데 이 기능은 없어. 그러면 당연히 퇴화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근육 감소증이랑 근기능을 회복하는 데서는 운동이 필수적인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단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류신이랑 이소류신, 발린이라는 세 가지 분지세 아미노산이 있어요. BCAA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류신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할 때 신호를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잡혀 있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통 하루 3끼를 나눴을 때 한 끼에 필수 아미노산 기준으로 3.6g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단백질로 봤을 때는 20g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개인차가 있겠죠. 보통 자기 체중을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0.8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유산소성 운동을 주로 한다. 그러면 체중당 1.2에서 1.4g,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한다면 1.4에서 1.7g을 보통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이랑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노인의 경우에는 단백질량 섭취량을 올려가지고 키로당 1.0에서 1.2g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60kg다. 1.2를 곱해보면 한 72g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3끼로 나누게 되면 한 번에 2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완전 단백질의 기준을 계란으로 봐요. 계란에 이제 필수아미노산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계란 기준에서 단백질이 활용도가 100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100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단백질 섭취에서 질소로 바뀌었을 때 체내 질소량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계란이 한 90에서 94쯤 되는데 웨이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계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백질 생물가가 106, 108까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100이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이라는 기준을 계란에 뒀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보충제인 웨이 프로테인이 계란보다도 단백질 생물가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웨이 프로테인이랑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단백질 스코어가 있어요. 단백질 생물가랑 이게 이제 질소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쓰이는 그런 점수를 말하는 건데, 점수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양의 단백질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훨씬 유리한 부분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딱 각을 잡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걷기가 힘들어진다면 이 걷는 것부터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기능이 떨어지면서 퇴화하면서 점점점 근육이 빠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뭐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나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들은 그로 인한 고통이 분담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데일리 매트릭스에 일정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꾸준히 해어 나갔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